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1월 16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9일입니다. 명식을 보면은 오늘은 무술년 개해월 임자 1이 되죠. 그래서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일간인 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해수라든가 강호수 등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커다란 의미의 물을 뜻하는 것이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고여 있게 되면 썩고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야 썩지 않게 됩니다. 물이 썩게 되면 물고기도 살 수가 없게 되고 안에 뭐 용존 상소량이 이렇게 없게 되면 뭐 물이 이제 죽은 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야 임수로서 용도가 있고 공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임수를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때 임수를 뭐 가둔다 내지는 이제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때는 물을 고이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쓴다든가 공업용수로 쓴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등으로 쓰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것이죠. 작은 옹달샘이나 시냇물 같은 경우는 뭐 가두어도 그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뭐 그러한 물은 가둔다 하더라도 크게 용도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나 강호수 같아서 가두게 되면 많은 물을 가둘 수 있게 되니 그 용도라든가 쓰임새 같은 것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양강댐을 비롯해서 뭐 팔당댐, 청평댐, 충주댐 등과 같은 뭐 많은 댐들이 있어서 뭐 귀중한 이제 수자원을 뭐 관리를 하고 뭐 여러 용도로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댐과 같이 제방을 쌓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행 중에서 임수를 가두어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토에 해당이 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양토인 무토도 있고 음토인 기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음토인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이 양토인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먼저 얘기했지만 대수라든가 강호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거나 세력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가 많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갖게 돼요. 충분. 여기 있죠. 충분하는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잔잔하게 조용히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연상하기가 쉬운데 임수가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친 파도가 치거나 홍수가 나서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몰아닥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때 임수가 왕한데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모든 건물들을 이렇게 싹 쓸고 넘어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한테 그냥 놔두게 되면 마치 쓰나미가 일어서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는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충분한다,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신황한데 관성이 약하게 되면 평소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성질을 한번 나거나 성질을 한번 누군가 건드린다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엔 조용했는데도 한번 화가 나면 마치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이 돌변한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보,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사람의 면모를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임수가 왕한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평온한 사람이고 좀 잔잔하고 뭐 말수가 적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하면 성질을 낼 때 아주 무섭습니다. 자,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하기 위해서는 기토가 아닌 무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토 가지고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없어요. 기토라고 하는 게 뭐죠? 작은 화분에 담는 뭐 작고 비옥한 흙 같은 것을 의미하죠. 이런 흙으로서 한강을 막을 수는 없죠. 오히려 한강을 막기보다는 그 거센 물살에 기토를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거를 사수동류라고 합니다. 사수동류. 그래서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임수가 기토를 쓸고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만 하죠. 그래서 이거를 기토탁임이라고도 하죠. 기토탁임. 따라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은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있게 되고 임수는 무토를 봐야 안정적으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하고 가두어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무토가 있어야 임수로서 용도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존재하고 용도가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육친 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토가 정관이니까 임수한테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용도적인 차원에서 임수의 어떤 특질적인 차원에서는 기토보다는 무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해야 좋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무토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임수가 세력이 좋고 물도 많아. 근데 무토가 없으니까 그걸 제방할 수 없다. 뭐 공사 현장, 뭐 실질적인 공사 현장 같은 데서야 흙을 뭐 빌려다 쓰든지 뭐 얻어다가 쓰든지 해서 뭐 쓰면 되겠지만 이 사주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뭐 빌려다 쓴다, 차용해서 쓴다, 뭐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토가 없게 되면 뭐 없는 무토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주에서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원국에 있어야 쓰는 거죠. 사주 원국이 없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사주에서 뭐 내가 무토 필요니까 네 무토 나한테 빌리도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최선은 안 되더라도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는 식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수에 해당이 되니까 식상은 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임수가 왕할 때 무토가 없고 식상을 보게 되면 임수가 왕한 것을 설기순세할 수가 있죠. 설기순세.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한 기운을 설에서 그 왕한 세력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기순세라고 합니다. 예컨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뭐 식당 가면은 제멋대로 노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울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뭐 가끔 뭐 짜증도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 부모님들이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훈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그래도 제멋대로 안 하고 부모님 말 듣고 이렇게 좀 착하게 지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관성이 있어서 일간을 통제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기가 너무 극성맞은 애들이 있어요. 뭐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극성 맞아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살살 타이르게 되면 아이가 그래도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뭐냐면 관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써서 말씀드렸던 설기순세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성.
꾸짖어도 말을 안 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줘 이렇게 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일간이 왕한데 관성도 없고 식상도 없는 사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신왕무의라고 합니다. 신왕무의. 신왕무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냐면 일간이 아주 왕하게 되면 관성이 있어서 통제를 하거나 식상이 있어서 식상이나 재성이 있어서 일간의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를 해야 되는데 식상도 없고 관성만 관성도 없고 재성도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일간을 왕한데 용도가 없는 것이죠. 쉬운 말로 고집 세고 힘센 사람이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제도 안 되고 타일로도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죠. 대화 자체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주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신앙무의가 됐다. 앞으로 운세를 봐도 뭐 관성운이라든가 식상운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인성으로 가거나 다시 비겁운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좀 사람들과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깊은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 임수의 특징 때문에 기토보다는 무토가 좋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지혜를 뜻하게 돼요. 지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나 흙이나 그죠? 뭐 쇳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모양이 고정돼 있어요. 모양을 바꾸기가 이렇게 쉽질 않습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틀에 넣으면 동그랗게 변하고요. 네모난 틀에 넣게 되면 네모나게 변합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오행 중에서 수가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펌프라든가 이런 걸로 힘을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리. 법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법. 법자가 물수변에 갈 것자를 뜻하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일관들이나 수가 왕한 사람들이 법에 관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개념을 뜻한다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요? 맑은 물이 수가 지혜를 뜻하는 것이니까 물이 맑아야 맑은 지혜가 나오겠죠. 물이 탁하면 탁한 지혜가 나옵니다. 에디슨 같은 발명가는 전기라든가 전구라든가 많은 발명품들을 고안해냄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죠. 이러한 지혜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개인, 나만을 생각한다거나 내 재물 욕심이라든가 내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맑은 지혜는 아니죠. 지혜라고 하면 최소한 내 주변, 넓게는 온 천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되면 진짜 맑고 깨끗하고 필요한 지혜가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지혜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고 사주가 또 토가 많거나 좀 수가 너무 약하게 되면 이건 바닥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간지라고 해요. 간사한 지혜. 그래서 수가 약한데 목이 너무 왕하거나 아니면 물이 수가 있는데 이건 꼭 일간뿐만 아니라도 똑같습니다. 물이 뭐 간목일간이 됐건 어떤 일간이 됐건 수가 있는데 수가 탁해져 있으면은 이 지혜는 약간 탁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물을 맑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
또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본적으로 자궁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신장, 즉 콩팥을 말하는 것이 요거 신장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하게 되거나 너무 또 파극되게 되면은 이쪽 계통, 자궁, 방광, 신장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되게 허리도 안 좋아지고 눈이라든가 청력, 귀가 신장 쪽에 뿌리를 둔다 그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청력이라든가 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너무 왕해서 수가 파각된다거나 아니면 수가 너무 왕해서 화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수가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너무 왕하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요 말했던 신체에 관련된 쪽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뭐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그랬죠. 또는 강호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큰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강호수라고 하는 것은 뭐 큰 강, 내지는 큰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잔한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 파도를 한번 보세요. 높은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게 됩니다. 임수의 성질은 이와 같은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분한 성질을 제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댐을 쌓게 되면은 물을 충분하지 않고 잔잔하게 자정 능력을 갖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있어야 이렇게 제방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토 가지고는 이렇게 제방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뭐 임수가 뭐 자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저렇게 폭포가 되는 걸로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개념, 대해수라고 하는 것, 강호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를 용도 있게 쓰기 위해서는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식상이 있어서 왕한 물의 흐름을 설기순쇄하는 것도 차선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서 임수를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사주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사에서 포를 시작해서 신의 이름은 장생이 되고 해월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그 세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수어 기포 사라고 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포를 시작해서 이때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는 4월이 되면 절지라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신월이 되면 장생이 되고요. 해월이 되게 되면은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일주가 아주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서에 이런 말 있죠. 일주가 임관지를 만나서 왕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가 약하면 재성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많으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많으면 관다신약 내지는 살중신경이 되는데, 오늘 명식같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이 돼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이 왕한 일간을 제어를 하거나 설기순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성이 있으면 관성도 능히 쓸 수가 있고, 재성이 있으면 재성도 능히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음간이 아닌 양간의 경우에는 일단 일간이 왕하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성도 재성도 능히 다 감당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운세만 잘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예와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본 바탕, 기본 골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일지를 보면 자수가 있죠. 자수가.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일지에서 자수 양인을 보게 되고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양인을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 일간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데 일간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왕한 중에 다시 양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아주 극강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 개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는 것인데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이죠. 이런 경우는 양인이 투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이 자수가 없게 되면 자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뭐 임신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것이 양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겁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수가 될 때는 이거는 개수 그냥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양인인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천간에 임수가 있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자수가 있게 되면 천간에 있는 개수는 양인인 개수가 되는 것이고 지지에 자수가 없게 되면 천간에 있는 이 개수는 그냥 겁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저게 양인이 될 때는 반드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양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나운 호랑이라든가 사나운 뭐 사자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폭하고 흉폭한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인이 있는 사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갑, 병, 무, 경, 일간인 사람들이 양인이 있게 되면 대개 보면 어떻게 성격이 강하고 강직하고 좀 뭐라 그럴까 뭐 좋게 말하면 터프하고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중화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난폭하고 좀 사납고 그래서 조폭 같은 곳에 연루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연주를 보게 되면 무술토가 있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에 대해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술토는 이 칠살의 뿌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양인이 이렇게 있는 중에 이 무토 칠살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칠살과 양인인 개수가 서로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리 용어로 뭐라고 하게 되냐 하면 양인가살이라고 하죠.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칠살과 더불어서 합을 해서 중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칠살이라고 하는 개념도 뭐예요? 질병이라든가 뭐 흉폭한 도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놓고 보게 되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 흉폭하고 강폭하고 좀 이제 터프하고 이런 것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뭐 흉폭해질 것 같은데 무토하고 양인이 서로 보게 되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됐대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개수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로 합을 하면서 서로가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양인만 있어서 중화가 안 되거나 칠살만 있어서 중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삶이 좀 복잡다단 내지는 좀 어렵게 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양인이라든가 그 칠살이 있어서 중화가 되는 사람들은 그 힘이 있는 것들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가살격인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사주 국세가 좋고 운세가 잘 가게 되면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권력 집단들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권력을 잡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쪽에서 일을 보거나 또 그런 쪽에서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칠살도 안 좋은 것이고 양인도 안 좋은 것이니까 사주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내 삶은 힘들 것이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중화가 되어 있느냐를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도 힘든 학문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이 해월이 태어나 임자일주가 돼서 양인을 얻고 양인이 투출돼서 일간이 이거는 거의 태왕한 수준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연 연주에서 이 칠사를 보게 돼서 왕한 임수를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면서 양인을 무토가 합해서 양인 가잘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국세는 이제 운로만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코 나쁜 사주는 아니겠죠. 근데 이 지금 연주, 월주, 일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그 좀 한 가지 흠이 뭐냐면 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자, 술 중에 정화가 있긴 한데 해월은 굉장히 춥다라고 했죠. 근데 일지에서 자수가 있고 월간에서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엄청 추운 겁니다. 자, 해월의 임수는 왕하다 하더라도 이 화토는 해월의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토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왕한수를 무술토가 감당하기에는 약간 힘이 역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토가 좀 더 있거나 더 좋은 것은 화를 얻어서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무술토를 더 생조해주게 되면 사주국세가 기온도 따뜻해지고 사주국세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화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으면 좋을까요? 자, 먼저 병호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생시 중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얻는 것이죠. 화. 그래서 시간에 보면은 병화라고 하는 게 투출돼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시지에 놓고 보면은 오화가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뿌리를 강력하게 들 수 있는 것이 지지에서 놓고 보면 오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조우도 하게 되고 용신으로서는 무토도 생조를 하게 되니까 사주 국세가 좀 원활해지겠죠. 물론 이것이 좀 같이 붙어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신으로 쓸 때 용신을 도와주는 것은 희신이 되죠. 희신. 용신과 희신인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신을 말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자 근데 이게 용신은 여기에 있고 용신을 돕는 것이 여기 있게 되면은 요 생조해 주는 것이 좀 멀기 때문에 힘들죠.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대를 외국에 파견을 하게 되면 이게 물자라든가 이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자를 수송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거나 하게 되면은 외국 파견돼 있는 군대라든가 파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이 있다고 하면 좀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용신과 희신은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좀 좋겠죠. 근데 사주 자체가 이렇게 짜여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로는 병호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지에 있는 자수하고 오화하고 충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왕자라고 하는 것은 왕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왕한 신. 그 다음에 여기 쇠자라고 하는 것은 쇠한 신을 말하죠. 그래서 왕자가 왕한 사람이 쇠한 자를 충쇠하게 되면 쇠한 자는 뿌리가 뽑힌다라고 하는 뜻이죠. 발자가 뽑을 발자예요. 왕자가 쇠자를 충하게 되면 쇠자는 뿌리가 뽑힌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가끔 보는 UFC라고 하는 종합 격투기가 있는데 거기에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있는 사람이 지금 코미어라고 하는 격투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이제 갓 태권도 하얀띠 배우는 사람하고 서로 격투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코미어라고 하는 UFC 헤비급 챔피언은 왕자가 되죠. 왕자. 엄청 센 사람이죠. 근데 이제 태권도 흰띠를 달고 온 사람은 뭐예요? 이건 쇠자예요, 쇠자. 약한 자죠. 쉬운 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슨 줄 모르고 대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KO죠. KO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아 같은 것이 왕자 충세 쇠자 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양인을 보고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이게 왕신이 되는 거죠. 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오화가 있으면 좌우충이 되니까 왕신이 쇠신을 이렇게 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화가 자칫 잘못하면 뿌리가 뽑히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천간에 있는 병화가 지지로 뿌리 둘 곳이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병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 좌우충이 되는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생시가 되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시 병호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생시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을사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을사시는 자 사하고 자하고는 충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중에는 사중 병화가 있어서 조우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근데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 천간에 투출돼서 조우하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겠죠. 근데 이렇게 지지에 있으면 공력은 많이 약화가 될 겁니다. 그래도 충은 되지 않죠.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월지에 있는 해수하고 사해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도 써놨죠. 접충이라고 하는 개념과 원격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병호시가 되면 요거는 바로 붙어 있죠. 쉬운 말로 내가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UFC에서 말하는 옥타곤이라고 하는 케이스 안에 단둘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바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접충이에요. 여기서 코미어라고 하는 격투가하고 나하고 싸운다고 하면 제가 아마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이거는 접충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코미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미국에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싸울 수 있는 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말로만 싸우는 겁니다. 코미어, 너씨, 뭐 생긴 거는 나보다 좀 못생겼잖아 하면서 그러면 코미어가 더 열받겠죠. 그죠? 근데 직접 대고 나한테 주먹질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원격충인 거예요. 그래서 접충은 극이라고 해요. 접충은 바로 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격충은 동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충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접충이 돼서 안 좋으나 을사시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원격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해가 여기 있어도 원격충이 되겠죠. 물론 사해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가 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중 병화가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이 돼서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다음으로 이민시를 한번 볼까요? 이민시가 되면은 자 아까도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게 되면 칠살이라고 하는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해야 좋다 그랬죠. 근데 무토가 없게 되면은 식신인 목을 취용해서 왕신을 설해서 설기순세함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주와 이와 같이 토도 있고 목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을 취용을 할까요? 이때는 무조건 관성을 먼저 봅니다. 관성을 취용해서 임수를 가두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하면 목을 보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토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요. 이 임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왕수들을 목이 수생목에서 목이 설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를 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목은 왕수를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병화가 인중에 암장돼 있어서 세력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안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민시가 되면은 임수가 또 투출하게 되니 이거는 그야말로 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물이 범람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무술토가 아무리 임수 입장에서 칠살이라 하더라도 이 왕수를 제어하기에는 공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대운이라든가 울로에서
화운이나 토운을 만나게 되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사주를 보는 방식. 맨 먼저 일간의 특성을 보고 그 다음에 월지를 봐서 그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대비해서 본 다음에 나머지 사주 여섯 글자를 가지고 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 월, 일을 먼저 한번 봐보시고 거기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보충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울로 대운이나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느냐 나쁜 사주가 되느냐 이렇게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생시도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